직선으로 먼저 고경을 먼저 쓰고 양팔을 역전자 시켜서 올리다가 중앙 이후에서 다시 역방향으로 비틀어서 중앙까지 끌고 올 때는 하명을 빼고 가슴 근육을 활용해서 강하게 모아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왼손은 그 위치에 타켓 역할을 하고 오른손은 옆구리. 안녕하십니까. 심신자연 회복을 돕는 김영금 태극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가 태극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엄수갱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극근을 수련하실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무술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무술적 공방 그 관점에서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에 걸맞는 기준을 의거해서 우리가 동작을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양생적 건강을 위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는 그런 동작의 조건을 지키고 하는지, 또 그 외에 기타 체형적인 부분 또 근력적인 부분들이 발달하고 또 건강에 도움될 수 있게끔 투로를 행하고 동작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측면의 관점에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측면은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즉 어떤 동작의 기준이 무술적으로 합리적인 맞는 동작의 기준이 된다면 또 그게 양생적으로도 또 같이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 해서 대부분 요결들이 그러한 두 양면을 다 충족하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요결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굳이 무술적으로 도움되나 양생적으로 도움되나 이걸 따지지 않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듯이 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동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기존에 하던 태극근 수련에서보다는 훨씬 큰 효과들을 또 얻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함축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노가 일로의 경우로 봤을 때 이렇게 요보가 끝난 이후에 엄수갱근 진입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중심에서 입신으로 끝난 상태죠. 그 다음에 좌중심 좌회전할 때 오른손으로 항상 손의 변화는 인체 중앙선을 두고 기준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갈 때는 왼손이 바깥으로 나가서 방어를 하고 오른손은 중앙으로 가서 안을 지키는 이런 양상인데, 이게 너무 양손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중심을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 손은 반드시 인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거나 변화하거나 그런 기준으로 늘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상식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좌중심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역시 왼손이 좌측으로 나갔고 오른손이 중앙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양손이 허물선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원형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고, 역시 중심을 먼저 밀고 이어서 골반을 회전을 하면 오른손이 외측으로 나가게 되고 인체 중앙선 기준으로 해서 왼손이 중앙까지 막아주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열려서 손발이 모여들 때, 자, 이때부터 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겨드랑이를 이렇게 띄우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상대 팔이나 붙잡은 팔을 이렇게 내 겨드랑이에 끼우는 느낌. 그래서 함용을 하고 여기 공간을 항상 확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일반적으로 초심자들이 이 동작에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다음 동작에서만 주의하고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매 동작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양발을 정보로 모았고 그 위에 왼손을 올리면서 마치 다음 동작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위한 약간 긴장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왼발이 뒤꿈치부터 들어가고 이 발끝을 너무 바깥으로 벌리지 않고 항상 안쪽으로 꺾어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중심으로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가슴 공간 함용 발배를 한 상태에서 입신 중정을 한번 낮춰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발이 안착이 되고 중심이 완전히 안정이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눌러 좌중심으로 밀어줍니다. 중심을 먼저 마치 이 어깨로 좌측으로 밀듯이 아직 허리를 회전시키지 말고 먼저 밀어줍니다. 오른 다리로 가지고 왼 다리를 먼저 밀어주면서 강하게 밀게 되면 이런 게 다 우리가 고경이라고 그러죠. 부딪혀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치 어깨로 큰 산을 밀듯이 밀고 들어갈 때 양손도 같이 벌려서 어깨가 못 미는 부위는 팔꿈치가 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때까지는 손과 몸통이 평행을 이루면서 마치 이렇게 나란히 두 나무가 같이 기차 레일처럼 동시에 좌측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좌회전 방향을 틀 때 양손이 상대방 팔에 붙어서 뱀처럼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느낌처럼 서로 전사를 시키면서 가벼이 붙여줍니다. 전사를 시키고 붙이고, 또 이런 손들도 몸통에서부터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쪽으로 역전사로 밀어내면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또 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식으로 팔을 많이 뻗어서 역전사의 그 역근 형태까지 만들어서 동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도 저거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 동작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로 밀어서 좌회전으로 올리다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투로를 할 때는 역전사를 시키다가 절반 정도 왔을 때 내전 안쪽으로 전사를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을 우로 모을 때 양 손목을 손가락 끝을 역방향으로 꺾어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박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중앙으로 양손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쪼아주는 느낌. 역시 마찬가지로 하명을 하고 등을 뒤로 빼면서 양손을 중앙으로 모으는데 왼손이 조금 한 장 정도 앞쪽에 길게 나와 있는 상태로 모으게 되면 가슴 근육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 근육을 이용해서 강한 힘을 이렇게 응축시켜주는 느낌으로 벌린 다음 합수를 시켜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상태에서 우중심으로 오면 하침할 때 우측 고관절을 뒤로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주면서 낮춰주면 동시에 오른손은 옆구리로 들어가서 주먹 형태로 바뀌게 되고 왼손은 그 위치에서 손등이 위쪽으로 오도록 방향만 틀어서 삼관절을 이완시키는 손목, 팔꿈치, 어깨에 힘을 빼면서 방송을 시켜주고 동시에 오른쪽 손목도 방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 팔이 같이 방송된 게 확인이 돼야 상체 방송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마지막은 하명과 고관절, 손과 굴절, 하침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체 방송, 하체는 힘을 엉축,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서 하복부로 좀 더 축경을 하는 이런 우측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상체가 이완되는 것, 대표적으로는 손목이 이 상태에서도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본인의 손목을 보고 내가 그래도 이 상태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손목에 힘 빠짐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 그리고 나서 또 역시 회전을 뒤로 보내고 일단 직선적인 움직임부터 먼저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강하게 회전하면서 이 왼쪽 팔을 몸에 붙이는데 팔꿈치로 마치 후방을 가격하듯이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몸이 이 팔꿈치가 후방으로 이렇게 꺾여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억대로 꺾이지 말고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후방에 상대가 혹시 뒤에서 덮치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후방을 가격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맞춰줘야 되고 또 이 손과 동시에 오른손은 팔꿈치와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수평이 되는 위치에다가 주먹의 위치를 타점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좌중심에서 좌회전으로 방향을 틀 때 왼손인 후방으로 갖고 최대한 골반을 많이 비틀어서 발바닥이 이렇게 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틀게 되면 하지가 엄청난 전사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팽팽함을 그대로 오른쪽 주먹에다가 쏟아 넣으면서 왼쪽 왼다리에 중심 잡는 것과 오른손이 발출되는 이 힘이 서로 균등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후방으로 밀린다든지 하지 않고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회전력에 의해서 가운데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균등한 힘의 배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뻗어줄 때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주먹이 거의 수평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상단을 또 칠 수도 있고 하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상중하의 위치변화는 상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회전력과 그 다음에 발력을 할 때 주먹을 내찌를 때 전체적으로 골반이 위로 뜨지 말고 오히려 더 낮추어서 우리가 찬경이라고 그러죠. 나사선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이렇게 파고드는 형태인데 전체적인 하지전사가 오히려 더 땅으로 물고 들어가면서 더 견고한 하체를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 하체의 기반이 상체의 발출하는 힘의 엉축에서 폭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힘이라면 여기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좌중심에 좌회전할 때 오히려 골반은 떨어지게 되고 회전은 급격히 좌회전이 일어나고 왼손과 오른손에 균형을 맞춰서 마지막에 하단전이 모든 사방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나면 발경을 하고 나면 손목, 팔꿈치, 어깨 다시 상체 하명을 하면서 방송을 해주고 하지는 여전히 탄탄함을 남경으로 유지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또 많이 우리가 줄여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근이라는 것이 한 초식에 한 가지 용법이나 또 한 가지 의미 정도가 아니고 매 마디마다 의미가 깃들어 있고 또 그것의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응용되는 또 여러 가지 가지친 용법들도 또 첨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용법들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은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해석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연속적인 동작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중심에서 여기서 좌중심으로 중앙까지 밀어주고, 그죠? 손이 바뀝니다. 중심을 먼저 밀고 회전을 나중에 하고 손을 중앙까지 밀어준다. 발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갈 때 양손을 원형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묘, 하층, 우중심에서 입신중정을 유지한 이후에 직선으로 먼저 고경을 먼저 쓰고 양팔을 역전자 시켜서 올리다가 중앙 이후에서 다시 역방향으로 비틀어서 중앙까지 끌고 올 때는 하묘를 빼고 가슴 근육을 활용해서 강하게 모아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왼손은 그 위치에 타켓 역할을 하고 오른손은 옆구리 들어와서 여기서 축경을 할 때 상체에 힘을 빼야 되는데 양팔에 관절에 힘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좌중심으로 밀어주고 강하게 좌회전할 때 자세는 오히려 낮아지고 골반은 최대한 자세를 뻗으면서 좌회전으로 돌려주면서 왼손은 좌측으로 뒤쪽 후방, 오른손은 대칭되는 위치 찔러주게 되고 그대로 하묘, 입신, 하침할 때 손목 관절에 힘을 빼주면 마무리가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